오늘은요, 스톨른 페인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톨른 페인팅은요, 명화 200장이 들어있는 그림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요. 저는 이 게임을 그 펀딩할 때 같이 구매했어요. 그게 아마 2019년, 2019년, 20년 그 사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를 준비해야겠다. 다음에 수업에 좀 써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나오자마자 묻혀버린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쓸모가 꽤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조금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오늘 두 가지 고백을 먼저 드리고 수업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정말 미술의 문외한입니다. 너무너무 무식해요. 미술에. 네, 미술의 밑자도 모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기, 미술 뭐 이제 평가 이런 거 하면 C 이렇게 맞았어요. A, B, C 중에 C 이런 거 맞고 스트레스 뭐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그래도 나는 DNA를 물려주진 못했지만 어떤 감성 미술적 감성만큼은 좀 남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미술관을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래도 그냥 끌려다니다가 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때인가 피카소전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미술관을 가니까 좋은 점이 도슨트가 있잖아요. 도슨트 시간을 못 맞추면 이어폰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걸 또 이제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내고 대여를 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 나도 재미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도슨트도 듣게 하고 그걸 이제 3,000원씩 빌려가지고 아이들 그걸 이렇게 끼고 들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되던 그 첫째 아이가 막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 10분 20분 지났나? 저보고 이어폰만 딱 빼서 노래를 듣겠다며 핸드폰에 그걸 연결해서 자기 핸드폰에 연결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노래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좌절스럽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미술관을 데려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중3이 된 그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이랑 지금은 이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비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아이들이 좋든 싫든 이런 환경에 조금 노출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고백하고 싶은 건 제가 너무 미술의 문외한이어서 오늘 미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신 게임에 활용하는 방법들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마음이 이제 좀 편해졌어요. 오늘 미술의 문외한인 거 밝히고 나서. 네, 두 번째는요. 원래는 게임을 좀 많이 아이들이랑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이랑 만나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 게임 위주로만 아이들이랑 게임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게임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은 좀 팁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능적 활용을 위한 내용들은 제가 많이 고심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활용은 못 해봤다는 거. 그래서 대신 선생님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후기들을 카페를 통해서 나눔하시면서 어떤 점은 좋았는지 어떤 점은 조금 부족했는지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라는 것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톨링 페인팅의 키워드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화, 메모리, 추리, 서양미술. 200장의 명화 카드를 이용한 메모리 추리 게임이고요. 르네상스 시대 서양 미술을 명화 카드로 감상하는 미술관 전시회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은요, 브루노 파이두티의 작품입니다. 2020년 작품이고요. 브루노 파이두티,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작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리고 이 작가가요, 브루노 카탈라, 그 배고픈 공룡? 킹도미노 만든 작가로 꽤 요새 저희한테 최근에 많이 알려진 브루노 카탈라와 함께 협업을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한글화돼서 지금 다른 회사 거긴 하지만 랩터 요것도 이분들 작품이고요. 두 분이 같이 협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브루노 파이두티는 사실 시타델을 만든 작가예요. 가장 유명한 게 시타델입니다.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시타델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기회 되시면 스톨른 페인팅 하면서 작가전으로 묶어서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인에서 8인까지 즐길 수 있고요. 8세 이상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8세 아니어도 더 어린 연령 6세, 5세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조금 완전히 간단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네, 게임 시간은 30분 내외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게임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요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8명이 각자 도둑을 한 번씩 한다면 30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게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고미술품 경매가 있는 날 경매에 나온 미술품을 다 같이 구경할 거예요. 그런데 그중 일부를 도둑이 훔칩니다. 훔치고 나서 다른 미술관 전시회에서 그 작품들을 몰래 경매에 내놓고 팔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미리 얘기를 들은 경찰들이 이제 여러분을 시민 탐정단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작품이 도둑이 훔쳐간 작품인지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크게 뜨시고 최대한 기억을 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메모리 추리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물은요, 200장의 그림 카드 들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카드가 다른 명화 카드들에 비해서 살짝 작은 감이 있지만 또 대신 카드의 질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고요. 빈티지 느낌의 토큰 8개 그리고 9부터 12까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점수표 같이 들어 있고요. 점수표가 위아래로 2개가 같이 들어 있어서 가운데 잘라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카탈로그와 설명서 들어 있고 30초짜리 모래시계 들어 있습니다. 그림 카탈로그는요. 그림 카드에 카드 인덱스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럼 그 카드가 누구의 작품이며 작품 제목은 무엇이고 몇 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지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장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리 살짝 말씀드리자면 보약 카페에 이전에 벌써 한 선생님께서 이 카드 인덱스를 카드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으니까요. 카드를 내가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는데 미술 작품의 이름이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요, 명화를 기억하고 정답을 맞추는 건데요. 우선 탐정들은요, 24장의 카드를 먼저 30초 동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도둑이 훔친 카드를요, 다른 그림들과 합쳐서 놓고 그 훔친 카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전에 봤던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인 게임 방법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24장의 미술 작품을 감상합니다. 카드 24장을 펼쳐놓고요.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30초 동안 미술 작품을 감상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의 도둑을 정하시고 도둑이 한 점에서 3점.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한 장 또는 2장 또는 3장의 미술품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몇 장을 가져갔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도난당한 그림을요. 다른 그림, 이제 새로운 그림, 펼쳐져 있던 그림 말고 새로운 그림과 함께 8장을 쭉 펼쳐 놓고요. 그리고 나서
탐정들을 불러서 그중에 도난당한 그림이 어떤 것인지 찾아냅니다. 이때 도둑이 그림을 훔치고 다시 나열할 때까지는요. 탐정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럼 미술관 전시회부터 볼게요. 24장의 카드를 이렇게 배열해 놓습니다. 6장씩 4줄. 그리고 탐정들이 30초 동안 명화를 최대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탐정들은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네, 눈 감으라고 하면은요 다들 막 바닥에 엎드리고 뒤 보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이때 도둑은요 원하는 그림 한 장에서 3장까지 훔치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명화 카드랑 합쳐서 8장을 펼쳐두고 아까 숫자 토큰 있었죠? 1번부터 8번까지 그림에 번호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자, 도둑도요 자기가 가져간 그림 뭔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하면서 바로 자신이 훔친 그림의 번호를 점수 기록지에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눈을 뜨세요 라고 한 후에 탐정들은요 이제 점수 기록지에요 도난당한 그림 카드라고 생각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친 그림의 장수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친 그림이 1장이면 1점, 2장이면 3점, 3장이면 6점입니다. 그리고요. 카드를 훔친 장수가 몇 장이든 상관없이 훔친 카드를 모두 맞추면 추가 3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도둑이 1장을 훔쳤어요. 근데 그 1장을 맞췄어. 그러면 보너스 3점을 받는 겁니다. 카드를 2장 훔쳤는데 1장만 맞췄어? 그럼 다 맞춘 게 아니죠. 이때는 보너스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요, 정답이 아닌 걸 추측한 경우에는요, 추측이 틀린 그림 1장당 마이너스 1점이에요. 만약 훔친 그림이 1장인데 내가 2개를 선택했어요.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는 맞췄어요. 1점이고요. 모두 맞췄기 때문에 보너스 3점. 그리고 하나는 추측이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1점을 빼야 되는 겁니다. 요 점수 계산하는 게 사실 아이들이 가장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예시를 좀 볼게요. 자, 도둑이요. 3번과 8번 2장의 카드를 훔친 경우에요. 탐정 A는요. 3번, 4번, 8번을 추측했습니다. 자, 2개의 정답을 맞췄죠. 3번과 8번. 그러면 3점이에요. 그 다음 2장을 모두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 1개를 틀려서 마이너스 1점이네요. 그래서 2점이 됩니다. 보너스 3점이 안 들어가는군요. 이거. 그 다음에 탐정 B는요. 1번, 3번으로 추측했습니다. 1개의 정답, 3번은 맞췄죠. 그러면은 1개의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1점, 그리고 1개는 틀렸죠. 1번을 추측을 틀렸기 때문에 1점을 빼서 0점이 돼버립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맞춰야지 보너스 3점을 받는군요. 제가 여기는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도둑은요. 점수를 어떻게 얻냐면요. 점수 기록지에 도난당한 그림 카드를 체크하지 않은 탐정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모두 맞췄어요. 그럼 틀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0점. 8번에서는 탐정 B가 맞추지 못했죠. 그래서 1점입니다. 요거를 계산할 때는요. 요거를 계산할 때는 도둑이 점수를 계산할 때 3번 틀린 사람, 그다음 8번 틀린 사람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점수 기록지에 몇 개를 맞췄는지 몇 개를 틀렸는지 옆에다 숫자로 기록하셨다가 그다음에 포인트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끄고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게 점수 기록지고요. 도둑이 여기 1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별로 1번부터 8번까지 이따가 번호를 표시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라운드마다 자기가 얻은 점수를 오른쪽에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에서 몇 라운드까지 진행할지 결정하신 후에 이제
모든 점수를 마지막에 합치시면 되겠고요. 네, 도둑은 항상 번호를 먼저 표시해 두는 게 좋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두 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앞뒷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반을 접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친구들이 이제 가리고 싶어 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세워서 가림막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보실 기회가 더 많으셨죠? 지금부터 30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그림 잘 보이시죠? 네, 제가 훔친 그림은 몇 번일까요? 메모지에 번호로 표시를, 그냥 번호를 써주세요. 네, 왜 이렇게 눈썰미가 좋으시죠? 네, 자, 번호는요, 4번, 7번입니다. 네, 4번, 7번이라고 쓰신 선생님들은 4번, 7번을 모두 맞추셨기 때문에 3점이고요. 정확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보너스 3점에서 6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7번 하나만 쓰신 선생님은요. 하나 맞추셨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를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추측이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1점입니다. 만약 1번, 7번 이런 식으로 틀린 걸 썼다 그러면 마이너스고요. 내가 추측한 건 다 맞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점수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7번이라고 쓰신 선생님은 그냥 1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점수가 없죠. 0점입니다. 모두 맞추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라운드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도둑을 바꿔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모두 한 번씩 도둑이 될 수 있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전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명화 카드 퀴즈 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요. 명화 제목 맞추기, 그림 작가 맞추기 이렇게 제목과 작가를 맞추는 파트. 인물 속의 이름을 여기 그림들을 잘 살펴보시면 진짜 살아 있었던 초상화가 많기 때문에요. 네, 실존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인 게 무엇일까 살펴보고 내가 아는 이름은 없을까 이런 퀴즈 맞추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물들의 또 직업을 재미있게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작가의 작품을 모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나만의 전시관 꾸미기까지 해보시면 자신의 창의성까지 좀 건드려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많이 본 그림이시죠? 그림의 문외 아닌 저도 이 그림은 네,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명화 제목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맞춰볼까요? 아시는 분 쓰지 마시고요. 네, 모르시는 분 그냥 딱 보고 이거 무슨 제목일 것 같다. 아이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지요. 뭐든지 대답하게 해주고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초성 퀴즈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리 붙는 소년입니다. 만해의 작품이에요. 네, 많은 분이 맞추시고 계시네요. 네,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초성 힌트 나갑니다. 그림을 잘 읽으시면, 눈으로 잘 읽으시면 그림 안에 힌트가 있어요. 피리 부는 소년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림 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성과 태양입니다. 파울 클레의 작품이고요. 자, 그림 왼쪽에 보시면 그림에 있는 태양 보이시고요. 이렇게 성이 되게 네모, 세모 이런 도형들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랑 그림을 대할 때 조금 더 가볍게 대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하는 것들은 모두 그 명화를 감상할 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요, 명화를 그린 작가를 맞추는 겁니다. 네, 아까는 하나씩 했는데요. 이번에는 세 개의 작품이 작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맞아요. 자, 첫 번째 작품은요, 아주 유명하죠. 네, 고우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고우의 해바라기 제목까지 적어주셨고요. 제가 제목은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인덱스 찾아보시면 돼요. 149. 네,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또 여기 이렇게 인덱스를 살펴보시면 해바라기 맞네요. 와, 1888년도 작품입니다. 오네, 만에 맞아요. 헷갈리죠. 자, 세 번째 작품은요.
작가의 이름을 이렇게 풀네임으로 많이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앞에 네임의 뒤에 성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만 이렇게 초성 힌트를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맞추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두 실존 인물들입니다. 아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자, 여기 네. 아이들이 다 알지는 못하고 또 계속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주고 이제 번호로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더 쉬워지겠죠. 첫 번째는요, 루소입니다. 루소는요, 에밀과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쓴 계몽주의를 비판한 계몽주의자다. 이렇게 유명한데요.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이런 인물에 관한 이야기 조금씩만 찾아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약간 긴장이 되네요. 나폴레옹은 워낙 유명하고요. 네, 괴테입니다. 괴테는 마법사의 제자, 그다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지요. 그죠? 그리고 뉴턴은 4번 맞고요. 3번은요.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또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온 살균법을 발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이 좋은 살균법을 아예 파스테르 공법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인물의 직업을 맞추는 건데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림 안에서 힌트를 얻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연금술사. 천체학자, 천문학자, 스페인 무용수고요. 눈 속의 사냥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제목 자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은 작가의 작품 모으기 해볼게요. 자, 여기는요. 5개의 작품 중에서 한 작품만 다른 작가 거예요. 제가 일부러 비슷한 걸로 좀 뽑아봤거든요. 클로드 모네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어떤 게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일까요? 나머지 4개는 모두 모네 거예요. 네, 1번 아닙니다. 세 번째, 오 맞아요. 김미진 선생님 대단하신데요. 세 번째 겁니다. 네, 반 고흐도 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쉽게 해봤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요? 3개, 3개. 네. 자, 제가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낸 이유는요. 아이들이 쉽게 구분하고 그리고 각각 가진 특성들, 작가만이 가진 특성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볼 수 있어서요.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몇 개의 작품으로만 보여드렸지만 수업을 하시는 동안에는요. 200장을 모두 펼쳐놓고 같은 작가의 작품을 한번 모아봐라. 이거 같은 작가의 작품일 것 같아 하는 것들을 5장씩, 뭐 2장씩, 3장씩 찾아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같은 작가의 작품인지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작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나만의 전시관 꾸미기인데요. 저희 게임할 때 24장을 펼쳐놓잖아요. 이렇게 본 게임을 하기 전에 각자 6장씩 명화카드를 선택하게 하고요. 만약 인원이 많다면 6명 이상이라면 한 4장 정도씩 이렇게만 자신만의 명화카드를 선택하게 한 후에 원하는 순서대로 자신만의 전시관을 꾸며주고요.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전시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스토리텔링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 창의 수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진행하신 후에 자신만의 전시관을 모아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랑 좀 많은 카드를 가지고 게임하고 싶다. 저학년 친구들, 특히 유아나 저학년 친구들과. 그럴 때는요.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내가 선택한 6장은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 확실한 6장은 내가 확보한 상태에서 명화 찾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신감,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게임에 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이랑 이야기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각각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미술과 친해지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미술을 1도 몰라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미술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전 활동들은 선생님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냥 많은 준비 없이 우선 본 게임에 충실하게 아이들이랑 게임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달라진 그림 찾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4장의 그림을 제한된 시간 동안 감상한 후에요. 한 장에서 3장의 그림을 선택해서 다른 그림과 그냥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바꾸기만 하고 바뀐 그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모래시계 갈게요. 30초.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공유 화면을 끄진 않을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할게요. 네, 9번 바꿨고요. 11번 바꿨고요. 13번 바꿨습니다. 네, 9, 11, 13 선택하신 선생님들 맞았어요. 그 다음 사전 활동으로 이제 내가 훔치고 싶은 그림에 대해서 언어 사고력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24장의 명화 카드 중에 한 장의 카드를 마음속으로 정하는 건데요. 이건 모두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한 장의 카드를 정한 후에 각자 메모지에 3가지 힌트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모지를 모아서 섞은 다음에 네, 진행자가 한 장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친구들이 맞출 건 2가지예요. 누구의 메모인지 맞추는 거, 그리고 어떤 작품에 대한 내용인지 맞추는 거. 이 2개를 모두 맞추면 3점, 하나만 맞추면 1점이고요. 모두 맞추지 못하면 0점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의 주인은 누구의 메모인지 맞춰준 친구, 어떤 작품인지 맞춰준 친구의 숫자만큼 모두 점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친구들이랑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예시 들어드릴게요. 제가 6장의 카드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단어 3개를 써봤습니다. 모험, 폭풍우, 놀람. 몇 번 카드일까요? 6번 맞습니다. 네, 6번이에요. 네, 6번 그림은요. 제목 자체에도 있어요. 폭풍우 속에 호랑이, 네, 가로치고 놀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호랑이입니다. 네, 눈이 커지셨네요. 네, 호랑이입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네, 어떤 내용인지 이해만 하고 넘어갔는데 아이들이랑 해보시면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또 내 메모지가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전활동 또는 사후활동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는 변형 및 확장 활동은 저는 이제 다른 게임하고 조금 콜라보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명화 카드는 그림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변형할 수 있는 내용들 또 다른 게임과 콜라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딕시 게임을 딕시 카드가 아닌 명화 카드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 보약 게임에서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게임 중에 탐정들 추리 클럽 있거든요. 같은 추리 역할이긴 한데 언어를 통한 추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게임도 우리가 이 카드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저는 필링스 소개해 드릴게요. 필링스는 제가 모두의 보약 책에도 원고를 썼던 그런 내용이라서 상당히 애정하는 게임입니다. 서로 하나의 상황을 듣고 짝꿍을 정해서 나와 짝꿍의 감정을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의 감정 중에서 선택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둘이 모두 통해서 나도 맞추고 너도 맞췄으면 3점,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맞춰줬다면 1점, 모두 맞추지 못하면 0점, 이렇게 점수를 갖는 그런 게임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상황 카드 대신에 상황 카드는 문장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닌 그림을 툭 던져주고
그림에서 느끼는 감정을 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 또 짝꿍의 감정은 어떤 것일지 한번 맞춰보는 건데요. 요거 잠깐 해볼게요. 두 분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숙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 서로 한번 서로 얼굴은 보셨으니까 네.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여기 써 있는 8개의 감정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겠다 하고 내 느낌 번호, 상대 느낌 번호 2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화 순위 쟁탈전이라고 해서 이 게임을 이제 메모리 추리 게임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게임을 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필릭스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맞추는 게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카드를 서로 한 장씩을 자신의 앞에 공개해 둡니다. 한 장씩을 공개한 후에요. 서로 카드를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큼을 더미에서 가져와요. 요번에는 나만 보고서 상대방 카드랑 가장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걸 뒤집어서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미에서 새로 한 장을 보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그 다음에 새로운 카드 해서 그 인원 수만큼 새로운 카드가 생겼잖아요. 이 카드들을 섞어서 앞면으로 공개해서 본 후에요. 가장 공감이 많이 된다. 내 앞에 펼쳐진 카드랑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걸 순위를 매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자, 1순위에 선택된 사람은 2점,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맞춘 사람도 1점이고요. 그 다음은 1점이에요. 2등은 1점, 1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순위를 정하다가 전혀 아무도 선택한 카드가 아니야. 더미에서 마지막에 가져왔던 그 카드를 만약에 내가 공통점이 제일 많은 걸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주인 없는 카드가 순위 정한 사람, 주인 없는 카드가 나온 순간부터는 아무도 점수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없는 카드를 맨 마지막에 순위로 정한 사람은 잘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맨 마지막에 빼는 걸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공감하고 또 공통점을 찾아보는 게임인데요. 온라인에서 만약에 이 게임을 즐긴다라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과 공통점이 많은 것부터 번호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카드의 주인이다라고 하면 제가 번호를 예를 들어서 정해볼게요. 2번, 3번, 4번, 5번, 1번이었다. 이렇게 정해놨으면은요. 선생님들도 똑같이 번호를 정한 후에요. 순서를 맞춘 개수만큼 점수를 얻는 거예요. 1번과 3번을 내가 맞췄어. 그러면 2점. 1번, 4번, 5번을 맞췄어. 그러면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요. 또는 점수를 좀 크게 내주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맞춘 사람은 5점. 두 번째 거 맞춘 사람은 4점. 세 번째 거 맞춘 사람은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림을 볼 줄 몰라도 재미있는 명화 감상법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그 우리 각자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쓰신 최혜진 작가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선생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도 미술 그 작품을 적극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림을 본 지금 느낌이 어때? 나는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왜 하필 화가는 이라는 이 3개의 질문을 그림을 볼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본 지금 느낌이 어때? 요거는요. 그냥 해도 좋지만 아이들이랑 하실 때는요. 감정 낱말을 하나 고르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대부분요. 같은 낱말을 많이 고르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의 낱말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보시다 보면 우리 지친이 왜 이렇게 많지요? 네. 지친이 많은 건
근데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면서요, 감정 낱말을 고르게 되면은요, 이 작품을 알고 고르는 거기도 하지만 모르고 고를 때 특히 자신의 지금 상태와 굉장히 닮아 있는 걸 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 아, 네가 지금 되게 힘들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니?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조금 더 뽑아내고요. 거기에 모두 왜를 붙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네, 왜 그걸 볼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왜를 통해서 내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왜 하필 화가 나? 에다가 질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감정으로만 우선은 충분히 작품을 감상한 후에 이제는 화가와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네, 조금 더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우리 각자의 미술가 제가 최혜진 작가님의 책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또 어렵지 않게 술술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섭 작가님의 파리미술관 역사로 걷다라는 책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작품에 숨겨진 그 작가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을 그렸던 다비드라는 작가가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나폴레옹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한 이유, 그 다음에 그와 상반돼서 경쟁했던 다른 작가의 이야기들도 같이 나와요. 숨겨진 이야기들 몇 가지만 선생님들이 또 가지고 계시면 아이들이랑 수업하실 때 재미있는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앞에서 풀어주시고 조금 더 친근하게 수업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술과 관련된 책, 사실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미술 관람하는 예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미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림 동화로 나와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소개는 드리지 않을게요.